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반기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이 수용하기 어려운 기업의 일방적인 얘기들이다. 내가 당신들 얘기 들을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저 내 뒤에서 병풍처럼 사진만 찍어주면 돼. 이것들아, 거리로 나와라. 이것들아, 서명을 해라. 이것들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라. 라는 메시지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합니다.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들이 전부 나서서 이재명의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와, 해당 소속 의원들 갖고만도 안 되겠지요. 이제 뭐 그 민주당이 아마 각각의 그런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섹트들이 전부 나설 겁니다. 민주당 중앙위원들이 나설 거고요. 민주당 당무위원들이 나설 거고요. 민주당 보좌관들이 나설 거고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 개혁 관련돼서 무슨 협의회 내지는 무슨 단체 내지는 무슨 특위 당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기구 전부 다 각각 무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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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요라고 소리쳐서 외치라 라는 게 SNS에 이렇게 매일같이 글을 올리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재명의 가장 확실한 홍위병 더민주혁신회의 한 총련들이 득식을 대는 더민주혁신회의가 서명운동을 벌였죠. 100만 명이 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서명운동 뭐죠? 바로 이재명은 무죄다 라고 이제 이 서명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목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원서는요 해당되는 피고인이 대단히 공익적인 삶을 살아왔다. 일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다.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형량에서 좀 선처해달라. 이게 탄원서입니다. 그런데 이 탄원서 무죄를 주장해요.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건 판사입니다. 탄원서로 결정하라는 건 판사의 선고에 지금 개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왜? 이거 유죄 나올 거 뻔하니까. 무죄가 나올 거를 예상해서 탄원서를 내겠습니까?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봐라! 지금 100만 명이 무죄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정성호 같은 자가 봐라! 국민들이 이미 선택했다, 이재명을. 판사가 지금 뭐라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 중에 하나 판사 주제 이렇게 얘기했나요? 어쨌든 민주적 그런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판사들이 어딜 감히 100만 명 이렇게 서명을 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 100만 명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다 따로따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길 들여다보면 중복돼요. 다 중복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단 10만 명이 했는지 5만 명이 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서명을 딱 독립돼서 한 사람이 딱 한 명씩 한 그런 그게 아니거든요. 인터넷으로 했고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인터넷 폴 여론조사라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누르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론조사에 포함이 안 돼요. 여론조사라는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 인터넷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폴은 그냥 재미거리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인터넷 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어떤 지금 그 서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좀 당연히 이걸 갖고 난리를 칩니다. 100만 명이 했다라고요. 100만 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자체장 얘기했죠. 아까 국회에서 탄원 촉구 회견을 했죠. 참 이 지역 구민들이 이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이 지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야 될 것도 지금 태산인데 어떻게 지금 한 개인 소속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의 유무죄를 개입을 하려고 저렇게 나서나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의 입장인데 근 한 2, 3일간 이재명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뭐 때문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공유하다시피 바로 금요일에 있을 이재명과 관련된 선고를 희석시키기 위해서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내용을 바꿉니다. 마치 국민의힘의 요구를 다 들어준 양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도입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108명 이상이 될 거다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압박을 넣으면서 바로 14일 날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4일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김혜경과 관련돼서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혜경 벌금 몇백만 원 하고 선고가 나올 텐데 유죄라고 선고가 나올 텐데 그걸 희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김건희 특검 또 통과 이런 기사로서 물타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28일 날이 이제 그 25일, 29일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25일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선고가 나오고 29일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항고심이 나옵니다. 즉 고법, 수원고법에서 선고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바로 제의 요구를 해서 이제 다시 넘어온 그런 김건희 특검을 다시 표결을 해서 8명,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8명을 이 찬성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인 것 같은데 절대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꼼수였으니까요. 범위를 축소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축소하기 직전에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사실 특검은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이 수사와 관련된 법률은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을 하지 않고 별건으로 나오는 건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예 마녀 재판이나 마찬가지예요. 마녀 수사지요. 모든 걸 다 탁탁 털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줄였어요. 도이치모터스만 남기고요. 근데 하나 더 명태균 요즘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명태균과 관련돼서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까지만 할 거예요. 자, 많이 줄여줬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을 수사하겠다는 건 뭐지요? 바로 국민의힘의 당사를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전부 다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탁탁 털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모든 서랍 속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털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도위가 아닌 거지요. 기본적으로 상대 당의 모든 그런 치부와 비밀과 또는 그 기록들을 전부 다 만천하에 까발리겠다라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민의힘에 그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꼼수이고 역시 봐라 국민의힘은 또는 한동훈 대표는 말로만 그러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받아줬다라는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한 협잡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 선고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인상을 좀 그러니까 범죄자로서의 인상을 하게 만들어 줄까? 그리고 이제 2심을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 그런 유죄가 다 된다면 그러니까 그 재판 관련해서 어떻게 지연시킬까? 이것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지요. 그런데 이재명은 또 참 바쁘다 바빠. 그러니까 그 중도의 그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민심을 또 사기 위해서 요즘은 중도 행보를 열심히 벌이지 않습니까? 한물간 책사들
김종인이니 참 김종인 명태균 같은 자한테 놀아나고 함께 낄낄대고 함께 오세훈 뭐 이준석을 도와줬다. 김종인이 무슨 별이 어쩌고 저쩌고 참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명태균과 같은 정말 브로커의 말에 놀아난 김종인, 윤여준, 한때는 이해창 전 총재의 가장 그 신복이었고 책사 중에 책사다 그리고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재명이 만나자 그러면 달려가서 만나서 아이고 이재명이 할 일이 많다라는 식의 덕담이나 해주는 한물간 그런 책사들로 이제 사실 뒷방에 가셔야 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법륜.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원래 한 대 묶이죠. 안철수가 안랩에 있을 때 안철수한테 접근해서 중도를 통할하고 당신은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내 말 들어라. 세 사람이 했는데 안철수가 말을 듣는 듯 하면서 이 세 사람은 절대 반대를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 나가지 마라. 대통령이 나가자. 지금은 숙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익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서울시장에 나가버리잖아요. 물론 서울시장에 당선은 되지만 그때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김종인과 윤여준과는 달리 법륜 스님은 이재명에게 쓴소리를 하죠. 민주당은 뭐하고 있니? 그래 윤 대통령 윤 정부가 뭐 잘했다는 거 아니고 잘못한 점이 먼저 얘기돼야 되지만 그러니 민주당은 뭐하니? 라고 이야기해서 이재명이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계와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경총 등 한경련 등 이렇게 한경련이 아니라 이번엔 경총 회장단과 만났네요. 경총 회장단과 만나서 재계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건 그야말로 사진 찍으러 간 것이죠. 경총이야 야당 대표가 오니까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반기업적 그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이 경총에서야 어떻게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용기를 내서 지금 면담이나 혹은 오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이 너무나 지금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 52시간 문제가 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제외해야 된다.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배제해야 된다. 등등 또 이제 상법 개정 이건 기업들의 어떤 그 발목을 잡는 일이다. 또 상속세 얘기까지 아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한국의 지금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인들이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상속세에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 우리처럼 60%까지 뺏어가는 심지어 대기업 같은 경우 60%까지 뺏어가는 그런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렇게 얘기했죠. 수용하기 어려운 기업의 일방적인 얘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건 당신들 그 기업인들을 내가 병풍처럼 사진 찍고 내가 이렇게 참 그 대통령 감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당신들 얘기 들을 거 아니거든. 왜? 나는 민노총과 손을 잡았어. 민노총이 내가 말만 하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이어주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주거든.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진보당이라는 명목으로 3명이나 당선시켜줬잖아. 우리는 이미 경기동부연합과는 내가 성남시장부터 손을 잡았던 사이야. 아니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저 내 뒤에서 병풍처럼 사진만 찍어주면 돼. 이재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총과 만나는 것까지 광폭 행보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재명은 내일도 모레도 14일까지는 이렇게 매일같이 나는 무죄요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SNS를 뒤덮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의 쪽팔린 장외 집회를 만회하기 위해서 민주당 내에서 집회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뭐 집회 안 할 일은 없겠고요. 이제 30만에서 20만 자기네들이 추산하는 것도 줄였는데 더 나오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지금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시도지사니까 내일은 또 뭐다, 모레는 뭐다 해서 성명을 계속 발표해갖고 아예 정당을 마비시키는, 그러니까 정당을 한 범죄자의 무죄를 그대로 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그런 일만 하게 만드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지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